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유자입니다.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었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을 당해서 아예 노출이 않는 경우가 생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금지어를 써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블로그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하는 경우에는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체험단을 하는 경우에는 체험단 사이트에서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달라는 가이드를 주기도 하지만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을 리뷰를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 초기에는 5,000원, 만원을 벌어보려고 기자단을 하다가 저품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죠. 제안하는 개인 업체에서는 금지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가이드를 주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을 적는 블로거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리뷰를 적는 전문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내돈내산을 적으면서 순수하게 자신의 주관대로 적는 분들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너무너무 잘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정말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적었다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과대 광고로 간주가 되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야별로 어떤 금지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헷갈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품입니다.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식품 리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건강기능식품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약처럼 효능, 효과, 치료,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일으키는 말들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또 타 제품과 비교를 해서 타 제품을 비방하는 글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금융입니다. 금융에는 보험, 신용카드, 대출 등이 있는데요. 특히 기자단을 많이 하게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원고료가 높기 때문에 적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적어주셔야 하고요. 보험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병원과 의료기기 글입니다. 요즘 무료로 시술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나 체험단 활동의 의료기기 리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주제로 글을 적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적어주셔야 하고요. 특히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허위, 과장,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완치시킨다, 고질병을 치료한다, 신진대사를 증진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암시할 수 있는 과장,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사나 약사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추천을 한다, 인정한다,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을 해서 광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 등의 사진들을 캡처를 해서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의료기기 글에서 전후 사진을 사용을 해서 시술 및 사용 결과를 암시할 수 있는 광고도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쓸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유해성 단어도 있습니다. 마약, 자살, 도박, 19금 단어 등이 있는데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는 체험단 리뷰에서 종종 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이 전자담배 기계는 나와도 되지만 담배가 보이면 안 되고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르지만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유해성 단어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엄마 약수터 갔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엄마 약수터, 엄마약, 마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알고리즘은 이걸 유해성 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못 쓰냐?
아닙니다. 무조건 단어 하나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가 포함이 되었을 때 그 글이 문맥상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률에 의한 자료이거나 국가 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내용일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써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네, 운이 좋아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과장, 광고, 허위, 유해 게시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서 글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글을 쓰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숙지를 하셔서 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직 요령이 없는 초보 블로거 분들은 고위험군인 병원, 금융, 대출 기자단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내 블로그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블로그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하는 금지어와 유해성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